자식 집에서 짐 싸들고 나온 72살 김영희입니다. 다들 저보고 미쳤대요. 그 나이에 혼자 나와서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저 지금 요양원 안 가고 월 60만 원으로 호텔보다 더 꼿꼿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그 살기 좋은 곳 1위의 진짜 주소를 공개할 테니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마시면서 제 비밀 좀 들어보실래요? 아마 방금 보신 제목이나 썸네일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요양원 안 가고 어디로 몰린다는 거야? 어디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라도 새로 생겼나? 거기가 살기 좋은 곳 1위라는데 도대체 어디야?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살기 좋은 곳 1위의 주소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거기는 수억 원씩 내고 들어가는 호텔 같은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눈치 보며 얹혀 사는 불편한 안방도 아니에요. 바로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열쇠를 돌리고 들어가는 내 집, 그리고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 일궈낸 지혜로운 우리 동네입니다. 에이, 우리 집이 무슨 일이야? 월 60만 원으로 사는 게 무슨 똑똑한 노후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편 앞세우고 혼자 남겨졌을 때 통장에 남은 건 쥐꼬리만한 연금뿐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인생이 참 궁상맞게 끝날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는 요양원 근처에도 안 가고 비싼 간병인 수발도 안 받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한테 생활비 좀 보내라는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아주 꼿꼿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평생을 모시는 삶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10년에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부모 세대는 그게 천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다 퍼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걷어주는 게 당연한 인생 적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큰 아들 내 집에 들어가 딱 보름 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을 때까진 좋았는데 시험 공부하는 손주 눈치 보느라 밥 먹는 숟가락 소리조차 소음이 되는 순간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가고 싶은 걸 꾹 참으며 어두운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 여기가 내 자리는 아니구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 집으로 돌아간들 나 혼자 늙어가는 그 끝은 결국 요양원뿐인 걸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남이 주는 밥 먹으며 요양원 번호표 뽑고 내 순서 기다리는 노후는 절대 살지 않겠다. 내 집 열쇠를 다시 쥐고 내가 주인이 되는 여기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오늘 그 비법을 아주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비싼 돈 안 들여도 자식 신세 안 져도 딱 월 60만 원으로 품격 있게 살아남는 법. 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시설 좋은 곳보다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제 피눈물 섞인 경험담과 함께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큰아들 내 집에서 짐을 싸들고 제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던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치는 그 쿰쿰한 먼지 냄새가 차라리 반갑더라고요. 그래, 여기가 내 궁궐이지. 내 맘대로 물 마시고 내 맘대로 화장실 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감도 딱 사흘 갑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텅 빈 칸에 생수 한 병 달랑 들어있는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아들네 있을 땐 며느리가 알아서 장 보고 반찬 채워 넣으니 몰랐는데 이제는 물 한 바가지, 소금 한 줌도 다 내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이 벼락처럼 때리더군요. 제일 먼저 저를 겁준 건 매달 날아오는 그놈의 고지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봉투 뜯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겨울엔 난방비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고 수면 양말 2겹씩 신고 지냅니다. 여름엔 또 어떻고요? 전기세 나올까봐 선풍기 하나 놓고 버팁니다. 혼자 사니까 아낀다고 아끼는데도 기본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거기다 핸드폰 요금이랑 TV 수신료까지 합치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20만 원이 훅 나갑니다. 그 다음은 먹는 것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장 가기가 겁납니다. 애호박 하나에 3,000원, 시금치 한 단에 5,000원. 아이고, 무슨 금값을 받나 싶어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내려놓고 오죠. 혼자 먹겠다고 고기 한 근 사오면 며칠을 먹어야 하는데 나중엔 냄새나서 버리기 일쑤입니다. 마트 가서 대용량으로 사면 싸다길래 샀다가 반도 못 먹고 썩혀서 버릴 때 그 죄책감. 내가 지금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돕니다. 그렇다고 매일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 넣고 먹자니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어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연금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남짓 들어오는데 고지서 내고 약값 대고 장 좀 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전화 오면 반가운 마음보다 오늘 커피값 5,000원 나가겠네 하는 계산부터 앞섭니다. 이게 제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하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걔들도 애들 학원비에 허리가 휘는 걸 뻔히 아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엄마 잘 있다. 걱정 마라 소리만 하고 끊고 나면 텅 빈 거실에서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아, 이대로 살다가 요양원 가는 게 정해진 순서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자꾸 줄어들고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 노후가 고작 고지서 액수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어야 하나? 그 막막함의 끝에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나라에서 주는 돈 타령만 하지 말고 내 생활 방식을 통째로 수술해보자. 돈 없어도 품격 있게 혼자라도 서럽지 않게 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부터 제가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짠순이 생활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제 동네 친구들과 만든 마법의 밥상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생활비를 반토막 냈는지 그 핵심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반찬 품앗이와 공동구매입니다. 처음엔 저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나이 먹고 남이랑 밥해 먹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 저랑 비슷한 처지의 나 홀로 할머니들이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다들 눈빛에 외로움이 뚝뚝 묻어납디다. 어느 날 옆동 사는 정자 언니한테 슬쩍 말을 건넸어요. 언니, 오늘 뭐 해 먹었어? 그랬더니 언니가 한숨을 폭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도 마. 물 말아서 짠지 하나 넣고 먹었어. 혼자 먹는데 불 켜고 국 끓이기도 귀찮고 식재료 사다 놓으면 다 썩어 나가는데 뭘 해 먹겠니?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일주일에 딱 3번만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월요일엔 국 끓여갈게. 언니는 수요일에 나물 좀 무쳐봐. 금요일엔 저기 앞동 사는 숙자씨랑 다 같이 모여서 번갈아 가며 한 집에서 먹자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셋이 시작했는데 나중엔 5명이 됐어요. 우리끼리 규칙도 정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 집에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더해서 소박하게 먹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첫째로 식비가 말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혼자 마트 가면 배추 한 포기 사기가 겁나죠?
한 포기 사면 다 먹지도 못하고 물러서 버리기 일쑤니까요. 그런데 5명이 모이니까 배추 3포기를 사서 나눠 가질 수 있더라고요. 세일하는 대용량 고기, 한 망에 든 양파, 큼지막한 감자 박스.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싼 물건들을 사서 정확하게 5봉지로 나눴습니다. 이걸 우리는 할머니표 공동구매라고 불렀어요. 둘째로 영양가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귀찮아서 김치랑 밥만 먹던 사람들이 오늘 숙자네 집 가는 날이지? 싶으면 고등어 한 토막이라도 굽게 되고 제철 나물 한 봉지라도 더 사게 됩니다. 영희 씨, 오늘 국물 맛이 끝내주네. 하는 그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라도 정성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같이 먹고 나서부터는 소화제 먹을 일이 줄었습니다. 셋째로 외로움이 병인 우리 노인들에게 최고의 보약이 됐습니다. 밥상머리 앉아서 자식 흉도 좀 보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야, 이거 나물 어떻게 무쳤니? 설탕 대신 매실청 넣었니? 물어보고 배우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갑니다. 입을 움직여서 밥을 먹고 입을 움직여서 수다를 떠니까 치매 걱정이 싹 사라지더군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혼자 시장 봐서 버리는 돈, 대충 때우다가 병원 가서 내는 약값, 그거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5명이 공동 구매하고 나눠 먹으니까 1인당 식비 20만 원이면 소고기도 가끔 먹고 제철 과일도 실컷 먹습니다. 쌀이나 김치는 집에 있는 걸로 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장 보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똑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제 텅 빈 냉장고가 채워지고 제 텅 빈 마음까지 꽉 차더라고요. 혹시 나는 낯을 가려서 못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옆집 할머니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기, 오늘 세일하는 사과 한 망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좀 나누실래요? 이 한마디가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밥상머리 걱정은 덜었으니 주머니 사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에 아껴 쓴다 해도 가끔 손주 녀석들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내 몸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게 우리네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70 넘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며 손사래를 쳤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남의 집 청소를 하리, 식당 설거지를 하리 하면서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갔더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나라 돈 축내는 거 아닌가 싶어 쭈뼛거렸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우리 동네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였어요. 노란 조끼 하나 걸치고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서 있는 일입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죠. 그런데 웬걸요,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를 하는데 그 맑은 목소리에 제 가슴에 낀 먼지가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통장에 29만 원, 30만 원 돈이 찍힙니다. 여러분, 자식이 주는 30만 원이랑 내가 아침 이슬 맞으며 번 30만 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제 기 살려주는 돈이 돼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나서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지갑을 열 때 그 당당함,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팀 숙자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할머니 수공예 반에 나갑니다. 거기서 수면 양말도 뜨고 수건에 자수도 놓는데 이게 또 동네 프리마켓에서 인기가 좋대요. 영희 씨, 나 어제 양말 팔아서 5만 원 벌었어 하고 자랑하는 숙자 씨 얼굴이 꼭 소녀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좋은 게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시간이 금방 갑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시계바늘 가는 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일하러 나가는 날은 아침부터 바빠요. 세수도 깨끗이 하고 옷도 단정하게 챙겨 입게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둘째로, 몸이 건강해집니다. 억지로 헬스장 가라면 못 가도 돈 벌러 가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매일 10,000보씩 걷게 되고 아이들이랑 인사하며 웃다 보니 우울증 약이 필요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요즘 혈색이 너무 좋으신데요?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돈 벌어서 그래요, 선생님. 셋째로, 지혜가 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70년 넘게 산 박사님들이잖아요. 아이들 코 흘리는 거 닦아주고 젊은 엄마들 고민 들어주다 보면 우리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사회의 어른이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모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동네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가보세요. 길거리 청소부터 급식 도우미, 도서관 정리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그 돈이 우리 노후의 품위 유지비가 되어줄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며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집 지키며 사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한 노후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일 시작하고 석 달만 지나면 요양원 생각은 싹 사라지고 내일은 또 뭘 입고 나갈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밥상도 해결했고 주머니 사정도 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걱정이 있죠? 나 혼자 있다가 자다가 습 가면 어떡하나?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하는 그 고독사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저도 밤에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이게 마지막인가 싶어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비싼 간병인 안 써도, 자식들 매일 전화 안 기다려도 나를 지켜줄 디지털 효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나 혼자 사는데 불안하다고 하면 집안에 작은 기계 하나를 달아줍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오래 안 나오거나 집안의 움직임이 너무 없으면 기계가 알아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바로 119 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이거 다 무료예요. 세금 냈으니까 당당하게 받으셔야죠. 두 번째는 3만 원이면 사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제 딸이 사주길래 이게 뭐냐 시끄럽다고 타박했는데 지금은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아리야,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도와줘. 이 한마디만 하면 미리 등록된 아들, 딸한테 바로 문자가 갑니다. 평소엔 아리야, 신나는 트로트 틀어줘 하면 온 집안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적막하던 집구석이 사람 사는 집 같아져요. 밤에 잠 안 올 때 옛날 이야기 해줘 하면 조곤조곤 말동무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네 친구들 단톡방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9시가 출석 체크 시간이에요. 좋은 아침, 이모티콘 하나 날리는 게 우리끼리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10시까지 소식 없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옆동 사는 언니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요양원에서 번호로 불리는 것보다 친구가 영희야, 밥 먹자 하고 문 두드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습니까? 자, 남 부끄럽지만 제 주머니 사정, 영희의 알뜰 살림미천을 한번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하셨던 분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고정지출 약 15만 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합친 거예요. 혼자 살면 아낀다고 해도 기본료가 무섭죠? 저는 낮엔 경로당이나 도서관 가고 친구들이랑 모여 지내면서 집 비우는 시간을 늘렸어요. 겨울엔 좀 더 나오기도 하지만 1년 평균 내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나 노인 감면 혜택 같은 걸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도 충분히 막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통신비 1만 5천 원. 자식들이 해주는 비싼 요금제 과감히 끊고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전화 잘 터지고 유튜브 보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커피 몇 잔값만 내면 되니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식비 월 20만 원 내외.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요즘 물가에 20만 원으로 소고기가 웬 말이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노인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쌀이나 복지관에서 주는 김치 같은 기본 식량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미천 삼아 시장 보는 돈 20만 원을 친구들과 합치는 겁니다. 혼자 마트 가면 소고기 한 팩에 10,000원 넘는 거 손 떨려서 못 사죠? 그런데 5명이 모여서 정육점 대용량 덩어리 고기를 사다가 소분해 보세요. 반값도 안 됩니다. 제철 나물도 박스로 떼다가 나누면 한 봉지에 1,000원 꼴이에요. 혼자면 생존을 고민해야 할 돈이지만 5이 뭉치면 만찬이 됩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가끔은 국거리 소고기도 넉넉히 넣고 제철 과일도 보란듯이 챙겨 먹는 거죠. 네 번째, 생필품 및 기타 5만 원. 휴지, 세제, 치약 같은 거. 이거 한꺼번에 사면 비싸고 무겁죠? 저희는 세일할 때 같이 사서 나눠요. 내 이름 석자 적힌 장바구니에 딱 쓸 만큼만 담아오니까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나의 기 살려주는 돈 10만 원. 이건 절대 안 아껴요. 친구들이랑 찜질방 가서 등 밀어주고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나누는 돈입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20만 원 쓸 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싶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 합쳐보세요. 딱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끝납니다. 기초연금에 내 손으로 번 일자리 수당 보태면 자식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도 통장에 비상금 몇만 원이 남아요. 그 돈 모았다가 명절에 손주들 용돈 봉투 쥐어줄 때 그 통쾌함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한 노후는 돈이 수천만 원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누울 내 집 지키고 마음 나눌 친구 몇 명 곁에 두고 국가가 주는 혜택 꼼꼼히 챙겨서 내 손발 부지런히 놀리는 것. 그게 바로 요양원 절대 안 가고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돈 없어서 요양원 가야지 하는 소리는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길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짓말 같으시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부터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엉덩이 안 아프셨나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굴 위해 살았나요? 자식 잘 되는 게 내 훈장인 줄 알았고 남편 기펴는 게 내 보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황혼 무렵에 홀로 남겨지고 나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밥 한 끼 해먹고 내 발로 동네 한 바퀴 돌며 이웃과 인사 나누는 그 사소한 일상이 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거요. 요양원 창밖만 바라보며 내 순서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집 거실에 앉아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하고 아침마다 친구들과 잘 잤니? 안부 묻는 이 소박한 행복. 이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럽니다. 나이 먹으면 돈이 최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수십억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입에 들어갈 밥값 내가 내고 내 몸 아플 때 병원 갈 차비 있고 가끔 친구랑 커피 한 잔 나눌 여유.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사니까 신기하게도 월 60만 원이
600만 원 부럽지 않은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대요.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찡하셨다면, 혹은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외롭다고 방 안에만 계시지 마세요. 내일 아침엔 제일 예쁜 옷 꺼내 입고 동네 공원이라도 나가보세요.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할머니한테 오늘 날씨 참 좋지요? 하고 먼저 웃어주세요.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였고, 이 사회를 일궈온 역전의 용사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요양원 가지 말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살아보자 하고 손 내밀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햇살 가득한 안방처럼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